EDR은 굉장히 무식한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저희 PD님들이 아주 큰일들을 벌입니다. 저희 영상들을 찍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낚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다 카푸어가 됐어요. 다들 차를 하나씩 사셨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다 테슬라 주주야. 다 테슬라 주주고, 나 이거 큰일 났는데. 아무튼 우리 회사 식구들이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 정 PD님한테는 뭐 타이어 바꿔드렸지, 와이퍼 바꿔드렸지, 이런 소모품들을 다 바꿔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해드리는데, 근데 차가 이미 10만 킬로를 넘게 탄 차잖아. 그래서 이게 파워트레인 보증이 안 됩니다. 보증이 안 되는 차라서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기쁘게 받아왔습니다. 인포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자동차의 OBD 잭에 연결만 하면 이 엔진에 있는 모든 상황들, 그리고 운전에 대한 모든 상황, 그리고 연비 향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포카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작은 게 OBD가 된다고? 뭐 장착은 굉장히 쉽죠.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 OBD 단자를 갖고 있게 돼 있어요. 여기다 장착을 하고 나면 이게 뚜껑이 안 닫히잖아요. 뚜껑을 닫을 수가 없게 되니까 OBD 단자를 빼서 아래로 그냥 늘어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빼야 되는데 뭐 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뭐 늘어뜨려도 되고 이렇게 조금 밀어넣기만 해도 이렇게 해도 뚜껑이 닫힐 것 같습니다. 닫히죠. 이렇게 OBD를 장착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블루투스로 OBD를 서칭하면 나오겠죠. 저는 지금 처음 써보는 거예요. 인포카가 딱 뜨네요. 인포카 180이라고 딱 뜹니다. 띡 눌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연결 중, 연결됨.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쉽게? 여기 연결됐다고 해서 ECU 표시, 블루투스 표시가 뜨네요. 그럼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니터링 진입시 주행 기록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내가 이걸 화면에 보고 있으면 가계부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하면 실시간으로 보이죠.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지금 NA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뜹니다. 엔진 출력은 몇 마력, 이런 것들 되게 재밌네요.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가. 물론 저는 하이브리드니까 시동이 이렇게 꺼지기도 합니다. 고장 표시 등 이 켠 상태로 얼마나 이동했는가, 이런 것들도 나와요. 고장난 거 한참 됐죠? 아니 좀 전에 고장났어요. 이런 것들 기록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장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가, 이렇게 많은 센서를 갖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놀랍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의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차가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자동차가 갖고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사라지는 데이터들도 있죠. 그러면 이 OBD 장치는 뭐에 쓰는 거냐? 그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사라지는 데이터들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정말 기억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장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왜냐하면 연비 같은 걸 그냥 자기가 손으로 기록하면 돼. 가속 페달 얼마나 밟았는지 그냥 기록하면 돼요. 내가 지금 과속을 언제 했고 이런 걸 다 계속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 기록으로 남겨주는 거죠. 주행시간이 몇 초고 몇 분 달렸고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 줍니다. 오늘 연비 안 좋게 운전했고 언제 내가 어딜 갔을 때 굉장히 기름을 많이 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하고 카풀을 하는데 어디 같이 놀러 갔단 말이지. 근데 기름값 네가 절반을 내 라든가 기름값은 네가 낸다며 라고 했을 때 야, 네 기름값이 도대체 얼마나 왔는데 딱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봐라, 너 데려다 주느라고 내가 기름값 3만원 썼어. 15,000원 내란 말이야. 이렇게 쪼잔한 것부터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진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뭐 카센터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이것도 고장났네요, 저것도 고장났네요, 엔진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체크 엔진에 불이 들어왔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냥 바꿔야 되는데요 하면 그런갑다. 체크 엔진 불 들어왔을 때 그냥 카센터에 들어가서 덤터기 맞을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카센터에서 이거 고장났어요, 예를 들어서 산소 센서가 이상하네요, 뭐 제너레이터가 나갔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 사람 선수인가? 이러면서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고장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체크 엔진 들어오고 나면 가지를 고칠 수 있어요. 고치고 나면 그러면 그냥 고장 코드가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장 코드가 뜨고 나서 진단기를 물려서 진단기에서 고장 코드 삭제까지 해줘야 삭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고장이 발생하면 그때 또 나오는 거지. 그래서 고장 코드가 발견됐다, 그럼 그걸 클리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 진단기를 사야 돼. 진단기는 또 되게 비싸.
컴퓨터거든요. 진단기가 컴퓨터라서 되게 비쌌어요. 그 전까지는 카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단기 값 때문에 카센터 운영이 힘들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여기 진단하고 요게 진단해서 지금 정상으로 뜨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고장 코드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를 안 하고 삭제해도 되나요? 수리 안 하고 삭제하면 삭제가 되죠.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중고차로 바로 팔아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10km 정도 주행하면 다시 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고차 타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체크인이 딱 떴다. 그러면 이건 그 중고차 업자가 고치지 않고 그걸 판매한 거기 때문에 바로 쫓아가서, 이건 소송감이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모니터링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걸 좀 더 보기 쉽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냉각 수온도, 흡기 온도 뭐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요. 배터리 전압, 어떤 차는 배터리가 가끔가다 간당간당하는 차들도 있죠.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여기 간당간당하는 차들, 그런 차들은 이런 거 보면서 야, 내 배터리가 보통 14V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게 한 뭐 10몇 볼트 나온다, 11V 나온다, 이러면 배터리 갈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정보만 갖고서 이 차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운전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운전하고 보니까 운전이 안전하지 않게 운전을 했네, 뭔가 좀 위험하게 운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래프. 아, 내 운전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실제로 한번 운전을 해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엑셀을 스로틀 페달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스로틀이라는 게 뭐예요? 스로틀은 목구멍이에요. 그 목구멍을 조이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와, 세상에. 자동차의 부품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는 숨구멍을 막았다가 풀었다가 한다는 거지. 가속 페달의 기본적인 기능은 숨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이죠. 연료를 더 넣는 기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가속 페달은 연료를 더 넣는 기능이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숨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능입니다. 숨구멍을 열어주면 연료는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연료를 알아서 거기서 맞춰서 숨구멍의 그 양에 맞춰서 연료를 집어넣어 주는 거지, 숨구멍이 같은데 연료를 더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로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공연비가 딱 맞도록 연료를 집어넣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로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게 옛날에는 그냥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얼마 밟으면 얼마큼 열린다 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디지털로 전자제어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제어식 가속 페달은 이걸 내가 얼마나 밟았을 때 실제로 스로틀을 얼마나 여는지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좀 무서운데, 아무튼 지금 봤을 때 가속 페달의 이 양과 스로틀의 양을 스스로 결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달라요. 특히 이 차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 가속 페달을 쭉 밟았지만 스로틀을 쭉 떨어뜨려서 나머지를 전기 모터로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 차는 터보차다 보니까 이 흡기 압력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게 되잖아요. 흡기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도 여기 나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보게 돼요. 이런 정보들을 계기판에서 좀 알아서 커스터마이즈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흡기압이 너무 궁금하고 흡기압을 계속 난 최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연비 운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히 연비를 막연히 가속 페달을 덜 밟으면 연비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천천히 가면 과연 연비가 정말 좋을 것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는 것보다 오히려 빠르게 가속해서 속도를 높인 다음에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게 더 연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리면 오히려 연비 안 좋아요. 그 부분을 실제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순간 연비 보여주고 연비 사용량, 그리고 연비 이런 거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료비가 만약에 1350원일 때 기준으로 너는 지금 기름을 305원 썼어. 아니, 나 저기서 여기 오는데 305원 썼어? 340원, 345원, 348원. 아이씨, 무서워서 못 달리겠네. 353원. 돈 많이 썼네. 그런 자극이 확 됩니다. 잠깐만, 오늘 내가
이에 바래다 주는데 10,000원 썼어? 야씨 앞으로는 바래다 주지 말아야지. 레일 게이지 압력 같은 건 되게 중요한 게 분사 장치 같은 거 그리고 연료 펌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닌지 커먼 레일을 교체해야 될지 아닐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디젤 자동차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정보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차가 점점 맛이 가고 있구나. 중고차 살 때도 이런 거 찍어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데? 이거 훌륭한데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게 되게 주행 거리, 뭐 연비, 경고 횟수. 그러니까 얘가 너 너무 연비 너무 나쁘게 운전했어, 너 과속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기능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주행한 거 어디를 어떻게 주행했고 이런 기록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기한데? 아니 이게 요 작은 장치 하나로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네. 이게 약간 이거를 장착을 하시는 건 좋은데 장착하셨다는 사실을 사모님한테 들키진 않으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거기 왜 갔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주행을 하는 모습을 이게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실시간으로 9배속으로 11배속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차가 뻘뻘뻘뻘 움직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했는지 운전 어떻게 했는지 여기 나와요. 엔진 상태, 내 차의 엔진 상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 엔진 부하, 출력, 흡기온, 되게 많은 정보가 있네.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장치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차의 정확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주니까 이런 경우에 유용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동차의 급발진이다 아니다 갖고 막 논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논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최종적으로 밟은 게 브레이크냐 가속 페달이냐, 요거 자동차 회사가 가짜로 가르쳐 준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동차 회사는 자꾸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한다, 내가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일부러 운동한 사람은 없어요. 타고 나고 나서 그게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페달을 뭘 밟았는가 이런 것들, 난 너무 억울하다, 난 꼭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가속 페달은 얼마나 밟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EDR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EDR은 굉장히 무식한 장치입니다. 에어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에어백에 달려있는 장치인데 얼마나 무식하냐면 아주 작은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총 바이트 수로 따지면 한 1KB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메모리입니다. 정말 후지지만 절대 손상되지 않는 메모리, 그런 메모리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EDR은 브레이크 요 정보를 온, 오프로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메모리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곡선으로 초단위로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점프, 기록하고 점프, 기록하고 점프, 이렇게 0.5초 간격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0.5초 사이에 일어난 일은 기록이 안 돼요. 기록하고 그 사이에 브레이크를 0.5초 동안 밟았다 떼면 그건 기록이 안 돼요. 자동차 사고가 딱 나고 브레이크가 깜빡하잖아요. 브레이크가 깜빡하는 이유는 브레이크 페달이 이렇게 통 건드려지기 때문에, 차가 충돌하면서 브레이크가 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거든요. 요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EDR이 논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가격이 정말 진단기만큼 비싸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추천하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40,000원이란 가격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자동차 왁스 같은 것도 보통 4-5만원씩 주고 사시는 분들이 많던데, 세차용품 하나 사는 정도의 가격으로 자동차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거 독자 선물로 좀 드려야 되겠는데, 독자 선물로 한 10분? 너무 많다. 독자 선물로 5분께 드릴게요. 댓글로 신청해 주시는데 좀 부지런한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좀 잘 알고 싶고 이런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강점이 있지만 가장 큰 강점은 이 앱인 것 같아요. 인포카 앱이 꽤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연결되도록, 사용하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인포카 앱을 쓰면서 아주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물도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우리 BMW 3 시리즈 있잖아요. 사고 나서 수리 맡겼잖아요.
그거 진단해 봤어요. 수리하고서 바로 가져온 상태에선 아무 문제가 없었어. 체크가 아무것도 안 떴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차를 조금 놔뒀더니 갑자기 시트 프리텐셔너 경고등이 땅 뜨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면 이런 결과가 돼요. 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안에 있는 프리텐셔너가 화약이기 때문에 이 화약이 빵 터져요. 그러면 이 안전벨트 모듈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수리센터에서 이걸 바꾸지 않고 그 코드만 지우는 거예요. 그럼 그 코드가 조금 있다가 어디선가 뜨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중고차 살 때도 이런 거 한번 꽂아서 찍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멀쩡해도 안쪽으로 이렇게 골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비가 필요합니다.